자, 386쪽입니다. 성충곡 지금 한참 하고 있죠. 성충곡 남은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계절적 배우면 봄이야, 봄. 엊그제는 겨울이었어. 지나 새봄이 돌아왔어. 도화형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도화, 복숭아 도자, 복숭아꽃, 행화, 살구행자. 살구꽃은 석양리에 피어있고, 송리자,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다. 녹양, 푸른 버드나무, 방자 꽃다울방, 꽃다운 푸른 새우 중에 푸르다. 새우, 가늘새, 비우, 가랑비. 가랑비 속에 푸르는 거다. 자, 여기서 계절이 언제냐는 당연히 봄이잖아. 근데 계절을 알려주는 단어가 아닌 걸 고르셔. 계절을 알려주는 단어인 걸 골라라. 그러면 당연히 녹양방초나 도화용화 다 봄이야. 왜? 꽃이니까요. 봄에 꽃이 피니까. 근데 문제는 새우 중에 새우지, 새우. 가랑비, 이것도 봄입니다. 가랑비는 봄에 내립니다.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리는가. 칼로 마름질이란 말 알아요? 마름질? 마르다. 마름질이라는 게 뭐냐면 잘라내는 걸 마름질 그래요. 그러면 칼로 말하는가, 칼로 잘라냈는가, 붓으로 그리는가, 붓으로 걸러냈는가. 자, 그럼 거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칼로 말아냈는가, 칼로 잘라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이 말은 경치가 어쩐다는 뜻이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경치. 이제 칼로 마름질한 것 같고 붓으로 그려낸 것 같을 정도로 아름답다. 조화신공이 물마다 흔사롭다. 조화신공이 조는 만든다 그 말이거든요. 만사를 만든 신곡, 신의 공덕. 누구냐면 기독교인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 이슬람은 뭐 알라신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들었던 신의 공덕. 국어에서는 그냥 조물주 이렇게 말하잖아. 조물주의 공덕이 물마다 헌사롭다. 헌사롭다는 말은 야단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온갖 사물보다 야단스럽다. 자, 이게 조물주의 신공이, 조물주 신의 공덕이 온갖 사물보다 야단스럽다. 밑줄 쳐놓고 그게 어쩐다고? 너무 아름답다 그 말이야. 경치를 참 잘 만들어놨네. 조물주가 참 잘 만들었다. 야단스럽다 이 말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문맥상. 원래 헌사롭다는 야단스럽다는 뜻인데 문맥상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수풀에 오는 새, 빨간색 동그라미.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못 이겨 소리바다 곁으로다. 자, 이 부분만 유군보예요. 다른 부분은 다 사음보죠. 사음보 잘 지키다가 이 파트만 봐봐. 수풀에 끊고 오는 새는 끊고 춘기를 끊고 못 내겨 끊고 소리마다 끊고 곁으로 유군보죠. 이런 것을 음보의 파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음교가 좀 깨졌음 이런 뜻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새를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이 새가 감정이입이 되냐 안 되냐거든요. 답을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감정이입이 한번 된가 한번 봐보세요. 감정이입이 되는지. 일단 해석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한번 읽어놓어 볼게요. 숲속에서 우는 새는 춘기, 봄 기운을 못 이겨서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곁에를 부려. 애교를 부려. 새가. 그러면 나도 그럴까? 나도 그런다면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고 나는 안 그러면 객관적 상황을 맞을 것이고 나도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뒤에를 보세요. 무라일체언이 무라일체. 물은 뭐야? 사물, 자연물. 아는 나, 사람. 자연물과 사람이 한 몸이여니 흥이야 다를 쏘냐? 흥이야 다르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면 나하고 새는 감정이 어쨌다고? 똑같다. 그래서 수풀에 오는 새 동그라미 치고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나도 그런다는 겁니다. 봄 기운을 못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막 교태를 부를 정도로. 무라일체가 뭐라고?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경지. 조화를 이룬 거. 좋은 의미로. 흥이야 다르겠는가? 흥이야 다를 쏘냐? 흥이 똑같다 그 말이야 나도. 시비를 걸어보. 릴자가 빠졌습니다. 릴자가 빠졌어요. 시비를 걸어보고. 시비가 뭐냐면 살인문이야. 살인문이 뭐냐면요. 옛날에 산 보면 처가집 이렇게 있으면 마당이 쭉 있잖아.
그럼 앞에 문에 보면 막 쌀나무 가지고 막 돼 있는 이런 문이 있어요. 이런 문은 살인문이라 그래요. 살인문을 걸어보고 워킹. 정자에 앉아보니까 소요 음영하여. 소요는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끌다, 시간을 버리다, 시간 보내는 거. 시간을 보내며 음영은 을풀음자, 을풀영자. 시 같은 걸 읊으면서. 그러니까 소요 음영은 시 같은 걸 읊으면서 거닐다, 시간 보내다. 소요 음영해서 산일이 적적한데 산속 하루가 적막한데 한중 준비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한자는 한가로운 가운데 진미 인생의 참맛을 알리 없이 호재로다. 알 사람이 없이 호자이로다. 호자가 혼자입니다. 혼자의 옛날 말입니다. 알 사람이 없이 호자이로다. 혼자구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끊고 위 글을 수능 같으면 위 글을 영화 감독이 그대로 영화하려고 한다. 배우한테 할 주문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면 수능이고, 그냥 공무원은 그냥 그러고 물어봅니다. 위 글의 내용으로 틀린 거 모르죠. 그러면 친구와 버스 아마 자연을 즐기면서 술을 먹고 있다. 맞아요? 틀렸습니다. 혼자 있잖아. 혼자 있습니다. 알겠죠? 상충국은 정극이니 혼자 즐기고 있군. 이바 이웃두라 산수여 가자스라. 자, 자스라 밑줄. 청이연 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뭐 하자꾸나. 알겠죠? 뭐뭐 하자꾸나. 청이연. 이바 이웃들아 이복이 이웃들이여 산수경 가자스라. 산수경 가자꾸나. 같이 가자 그 말이죠. 산수경 가자. 답청을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요.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지. 답청이. 답자가 밟을 답, 풀을 청, 푸는 거 밟는 거. 보리박기. 보리박기는 오늘하고 욕기는 목욕은 내일 하세요. 자, 범됐어. 산수경 가자겠어. 보리박기는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지. 아직까지는 추웠던 모양이지. 보리박기는 먼저 하지. 자, 여기에 답청이라는 보리박기가 풀박기가 있는데요. 나도 시골 경험을 안 해봐서. 자, 보리박기란 많이 들어봤죠, 많이. 보리가 자랐어. 또는 여기로 따지면 풀박기라고 있네. 풀이 자랐어. 요거를 발로 밟으면 될까? 아니요, 뒤져, 그러면. 보리도 뒤지고,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맞아 뒤지고 그래. 보리박기가 이걸 밟는 게 아니고요. 보리박기, 풀박기 이게 아니고, 보리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밟아주는 거야. 사이사이 땅을. 있죠? 보리박기라 그래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알아놓더라고. 그죠? 이걸 왜 밟냐? 계절이 언제야, 지금? 늦봄이야, 초봄이야? 초봄이지. 자, 초봄입니다. 땅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죠. 그럼 안에가 뭐가 있어? 빈 공간에 얼음들이 들어있지. 그지? 얼음들이 땅단해졌어. 그 녹지? 그럼 얼음이었던 것이 물이 녹아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들지. 그럼 이 부분이 딱 뜬대요. 떠버린다고. 그러면 중간에 뜬 층이 있잖아. 다져줘야 되는 거야, 이게. 단단하게. 알겠죠? 이런 것을 풀박기, 보리박기, 답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답청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니 아주 추웠던 모양이야. 아침에 채산하고, 캘 채자, 멜사자. 산에서 캐고, 뭘 캐고? 나무를 캐고, 나무를 생각했지.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아침에 나무를 채산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 버리면 음보가 안 맞잖아. 아침에 나무를 캐고, 나조에 빨간색 밑줄. 나조에를 해석할 때, 나중에, 라고 하면 무조건 틀림. 나중에가 아니고, 나조가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히읗종성 체언입니다. 해석 중에, 나조에 뭐야? 저녁에. 나중에 아니야. 아침에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나중에가 뭐야? 저녁에 낚을 쫓자. 물에서 고기를 낚으세요. 원칙으로 따지면 나주에 고기를 조소하세요. 이런 거 없죠. 운율 사원보 때문에 빠진 거죠. 나중에 뭐야? 저녁에 물에서 고기를 낚으세요. 나중에가 뜻이 뭐다고? 나중에가 아니고 뭐야?
저녁에 중요해요. 그 다음 갓 기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갓 기어 술이 밴단 말 알죠? 발효. 갓 기어 익은 술이 익었어 이제. 그럼 먹어야지. 그래서 봐봐. 술이 부글부글 끓었어. 막걸리 같은 거. 그럼 위에는 거품도 있고 띠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럼 먹어야 돼? 아니면 놔둬야 돼? 그럼 먹으면 안 되지. 걸러 먹잖아. 액체만. 뭐 말인지 돼요? 이거를 걸러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지. 근데 서민이야. 차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갈건으로 받아놓고. 갈건이 뭐야? 갈건. 두건인데 10갈자죠. 두건인데 모자인데 4대분이나 좋은 모자 쓰는 거고 그냥 칡농콜로 짠 두건 같은 거 있어. 요걸로 그냥 걸러 먹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촘촘하게 걸러지진 않지. 좀 대충 작은 찌꺼기는 들어가는 거지. 이게 좀 상당히 서민적인 모습이야. 갈건으로 받아놓고 바타가 뭐냐면 지금 표준어는 이렇게 써요. 기본이 밭답니다. 뭔 뜻인데? 채가 따위로 뭐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바타는 걸러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강세점에서 치가 들어가면 이런 받치다 배운 적 있죠? 이게 채로 걸러내는 것을 받치다 그래요. 이게 받다가 걸러내는 뜻이 있구나. 갈건으로 받쳐놓고 그 말이에요. 꽃나무까지 꺾어 수 놓고 먹으라.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수 놓고 먹겠다. 뭔 말이냐면 술을 먹잖아. 술을 먹는데 꽃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수 놓고 술을 새가면서 먹겠다. 이거 어떤 술을 먹는 거냐면요. 술을 먹어. 각자 주량이 있겠지. 그죠? 자, 옛날에는 술을 먹으면 상대방 집에 술을 먹었어. 그러면 집에 갈 때 집이 가까워 좀 멀어. 좀 멀지. 그죠? 그러면 해가 지면 집에 못 가지. 해가 지면 가다가 쓰러져 보면 짐승이 밥이 되지. 뒤져. 해가 지기 전에 가거나 간다 하더라도 술에 만취하고 가버리면 중간에 쓰러지겠지.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그러니까 만취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옛날에는 술을 먹고 만취됐다고 재워주는 겁니다. 반드시. 알겠죠? 근데 만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주량이라는 게 대충 있잖아. 근데 지금처럼 소주병에 있으면 몇 병 먹은지 알 수 있죠. 당시에는 뭘로 주는 거야? 사발에 주기 때문에 내가 몇 잔 먹은지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주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잔을 마시면 꽃나무 가지를 한 대 옆에 놔둡니다. 그럼 꽃나무 가지가 총 7송이가 있으면 몇 잔 먹었다는 거야? 7잔 먹었다고 할 수 있죠. 이해돼? 그러면 그게 뭐지? 운치 있게 먹는 거야. 양반들은 운치 있게 먹는다고. 서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어째? 없어서 못 먹는 겁니다. 그냥 먹고 취하면 아무 데나 급하게 자. 서민들. 그러면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수 넣고 술을 세면서 술잔술을 세가면서 먹으리라. 운치 있게 먹는 겁니다. 이런 게 풍류 생활이에요. 지금도 꽃나무 가지는 아니지만 술을 세가면서 뭐가 안 먹어? 술병 절대 못 추게 하죠. 딱 세놓고 술병 세가면서 세 병 먹었군. 세가면서 먹지 않나? 아니면 말고 봅시다. 화풍이 건너버려 녹수를 건너오니 원한 바람이 건너선 잠깐 원한 바람이 잠깐 불어서 녹수 푸른 물을 건너오니 온화한 바람이 잠깐 불어서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을 오세진다. 맑은 향기는 술잔에 떨어지고 낙홍 붉은 것은 오세진다. 이해된가? 꽃이 막 떨어져. 술잔에 향기 떨어지고 꽃예쁜 옷에 떨어지고 상당히 운치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술을 먹으면 취할까 안 취할까? 더 안 취하고 맛있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죠? 준징이 비었거든 날다라 아래어라. 준중 술동이 준 술동이 가운데가 비었으면 비었거든 날다라 나에게 아래어라. 나에게 말해라 그 말이야. 왜? 술동이 비었어? 나한테 말해 그 말이야. 그럼 뭔 말이야? 내 이름 달고 술 사갖고 시키겠다 그 말이야. 내 이름 달고. 소동 아이다려 주가의 술을 물어. 소동 작은 아이 아이다려 주가가 뭡니까? 술집이죠. 주가의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먹어. 어른은 막대를 짚고 가고 아이는 술을 메고 가고. 그냥 술을 사러 보내는데 누구랑 같이? 아이하고 어른이 같이 갔지. 어른은 막대를 짚고 가지. 아이는 술을 메고 가지. 장유서죠. 그리고
아이만 보내지 않은 이유는 아이만 가면 술을 그렇게 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미음 완보하여 미음 작게 읊은다고 시 같은 걸 작게 읊으면 완보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호자 앉아 호자가가 혼자라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좋은 것 이 좋다가 막다 깨끗하다라고 했거든요. 명사 맑은 모래 모래사자입니다. 깨끗한 물에 잔 씌어 부어두고 잔을 씻어서 부어두고 청류를 구우니 또 나니 근데 떠자를 보세요. 떠자를 봤더니 시옷 비긋이죠. 오두장군이죠. 그럼 뒷자면 어떻게 읽으라겠어? 된소를 읽으라겠죠? 그래서 또 오난 있죠? 네. 그럼 뭐야? 또 뒤로 쉬우시네요. 정정합니다. 또 오나니 또 오는 이가 그 말이야. 또 오는 것, 또 오는 것이 그 말이야. 또 오는 이가 또 오는 것이 뭐다? 도화이로다. 그러니까 맑은 강물을 청류를 구워봤더니 또 오는 곳이 뭐야? 도화. 무슨 꽃이다? 복숭아 꽃이다. 거기다 밑줄 또 오는 이 도화이로도 밑줄 주고 도연명이가 쓴 작품 중에 도화원기라는 게 있거든요. 도화원기라는 글에 보면요. 무릉도원이 나와요. 무릉도원 연상 있으면 됩니다. 무릉도원이 뭐냐면 사람이 산속 길을 가다가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그럼 어찌해야 돼? 내려가야인가로 내려가면 되잖아. 근데 계곡이 내려오는데 물이 내려오는데 복숭아꽃 도화가 막 떨어내는 거야. 누가 복숭아꽃을 떨어뜨리지? 복숭아꽃이 내려오니까 오히려 복숭아꽃잎이 떨어내는 상위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봤더니 날씨가 아주 어떤 동굴이 나오거든? 동굴로 들어갔더니 날씨가 엄청 온화해지고 날씨가 따뜻해 온화해지고 그 다음에 뭐야 지천에 열매와 과일, 꽃 흔하게 있는 겁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곳이야. 거기 있는 사람한테 여기 어디냐 물어봤더니 여기가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살기 좋은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나갈라 그래. 어디 갈라 그냥 가족 데리고 싶다고. 무릉도원의 사람이 이곳은 함부로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못 찾은대. 아 괜찮다고 찾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면서 표시를 해놓고 와 가족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표시는 사라지고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릉도원에 대한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충류를 보면 떠오르는 것이 도화야 도화. 그 무릉도원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무릉이 가깝도다 저매이 긴 걸 무릉이 가깝구나. 무릉도원이 가깝다고 저매이 긴 걸 매 보세요. 매 빨간색 밑줄. 이 매는요 상이거든. 근데 매를 그렇게 안 썼죠. 어떻게 썼나? 이 매를 쓰지 않았나? 요건 틀입니다. 저 틀이 긴 거이고 거기인 것이고 거기다 그 말이야. 저쪽 틀이 바로 무릉도원이다고. 무릉도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무릉도원이다 그 말이야. 이게 유교사상이죠. 죽어서 저승이 근하세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죽으면 끝이야. 이름만 남기고. 이것이 바로 뭐야? 무릉도원이다. 가본다. 송간세로에 소나무 사이에 세로 가는 길에 좁은 길에 두 개나를 붙여들고 진달래꽃을 붙여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까 천천만락이 곳곳이 버려있네. 천개의 촌락, 만개의 촌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버려져 있네. 연하1위는 금소를 재패는데 연자는 연기 근데 안기입니다. 하는 노을 하자입니다. 안개와 노을과 일휘 빛나리 자 햇빛은 금소를 재패는 듯 금은 비단 수는 수놓다 수놓은 비단을 재패는 듯 펼쳐놓은 듯
펼쳐놓거든. 엊그제 검은들이 범빛도 유효했어. 엊그제는 검은들이었어. 근데 지금은 범빛도 유효했어. 범빛이 유효하구나. 넘치는구나. 남다. 남을렸죠. 범빛이 흘러넘치구나. 남는다. 그 말이야. 범빛이 남는구나. 3문단 빨간색 밑줄.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는 밑줄. 끼우다는 꺼리다 뜻인데요.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기도 나를 꺼리니 그랬거든. 이게 수사법이 뭐냐 물어보면 주객전도의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수사법이야. 우리가 일어날 때 주객전도 기법이 빠졌거든. 이게 대표적인 주객전도인데 주객전도가 뭐냐면 주체와 객체가 전도됐다, 뒤바뀌었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공명과 부기를 꺼리잖아. 근데 공명과 부기가 나를 꺼린다고 바꿔놓은 거야. 이런 거를 주객전도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에 어떤 것이 있었고 맑은 바람 밝은 달 외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청풍명월이면 끝난다 그 말이야. 자연이면 끝난다고. 자연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단편왕이 허튼 헤엄 많이 하네. 허튼 헤엄 세 번. 허튼은 허튼 그 말이거든. 허튼 아죠. 허튼 소리 하지 마라 할 때. 허튼 헤엄은 생각입니다. 헤엄이 왜 생각이냐면 헤아리다란 말 알죠. 헤아리다의 명사예요. 명사. 허튼 생각을 아니 하네. 단표누왕은 단은 도시락 단자고요. 표자는 표주어 표자거든. 도시락밥 먹고 표주밥 물 마시고 누왕은 더러울 누, 누추할 누자. 항은 거리왕자. 더러운 거리, 누추한 거리. 알겠죠? 그 말은 단표누왕은 성민이 사는 거리를 단표누왕. 단표누왕이 허튼 생각 안 하는데 뭐냐? 허튼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허튼 생각 안 한다고. 본문에 있는 말로 쓰자면 바로 이줄에 공명과 부기죠. 공명과 부기 그런 허튼 내용 안 한다고. 아무튼 백년이 나기 2만원짜리 백년 동안에 행락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만하면 어찌냐?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자부심, 만족함. 이런 거를 안분지족, 안빈낙도라고 합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밑에 작품에서 1번 주제 봄의 완상, 안빈낙도. 완상은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갈래 양반가사, 다 양반가사예요. 은일가사. 은일은 속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숨어 사는 선비. 자연에 숨어 사는 거. 이거를 은일. 그런 사람은 은일지사 이야거든요. 그런 선비를 은일가사. 자연 속에 숨어 있는. 그래서 자연과 함께 삶에 대한 자부심, 안분지족, 안빈낙도 표현했다. 2번 보세요. 전 4대부 가사의 효시가 뭐야? 맨 처음. 강호한정 가서 출발입니다. 강호한정이 뭐냐면요. 강호가 강과 홍수라는 뜻이거든. 그죠? 자연에서 한가한 한자, 감정이죠. 한가하게 감정을 읊은 것. 여기 있죠? 정자 틀렸네요. 정자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 정별할 정자죠. 뜻정자로 바꿔야겠네요. 영양관계, 정극의 상충국이 송순의 면왕자가 영향을 줬구나. 뭐 이 정도. 그러면 송순의 면왕자는 정철의 작품에 영향을 줬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나고 혹시 질문? 계속합니다. 390쪽 관동묘곡 들어갑니다. 저 관동묘곡은 정철이라는 아저씨가 관동묘곡을 썼는데요. 가사죠, 가사. 이것도 맨 뒤에 명월이 천산 만나기 안이 비친 데부터 맨 글이 끝나죠. 그건 뭐야? 정격 가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원래는 엄청 길어요. 근데 압축돼서 조금만 나와 있네요.
관동이 어디지? 관동? 강원도를 관동 그럽니다. 글자가 그래서 가면 대관령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강원도. 이 정철이라는 아저씨가 유배를 가요. 담양에 있는 전라도 담양군 창평면, 담양 창평에 유배를 갑니다. 담양은 중록원이 있어요. 가본 사람, 담양 중록원 가본 사람. 거기서 꽤 있네요. 담양 중록원이 대나무로 유명하거든요. 지금 유명한 게 아니고 그때도 여기서 대나무로 중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대나무로 유명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담양에 있는 대나무가 왕골도 많아가지고 전국의 생산량이 압도적인 거예요. 옛날 대나무는 귀했답니다. 옛날에 죽순을 먹는 자체는 죄악에 가깝죠. 키우면 대나무가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담양 창평 유배를 왔어. 예전 사람 같으면 유배를 가잖아. 그죠? 자, 정약용도 유배를 갔고 정철도 유배를 가잖아. 정약용이라는 아저씨는 강진으로 유배를 가고 정철이라는 아저씨는 담양 창평으로 유배를 가거든. 창평으로.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 거 아니? 정약용이는 유배에서 풀릴 확률이 제로에 가깝죠. 안 풀려. 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 새끼를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살인범, 역적 취급을 해서 그냥 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 이 양반이잖아. 밥을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한 번도 밥을 어떻게 한 적이 없어. 지금처럼 밥통이 있는 것도 전기밥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굶어 뒤지겠지. 그래서 관노비를 파견해 주기도 합니다. 밥만 살짝 해주는. 처먹으라고. 아니면 본가에서 보낸 사람이 와서 뭘 해주거나. 알겠죠? 이런 식이야. 근데 정약용이는 관노비도 없어요. 우습게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원래 관노비 뭐냐면 그 새끼 잘 있는 건 한 번씩 가. 일꾼. 굶어 뒤질 것 같으면 뭐 살짝 해주고 먹으라고 와. 그런 노비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아예. 근데 관노비의 정철은 야당의 총수죠. 총수잖아. 그러면 라인이 바뀌어. 이해돼? 노론 소리 이런 게 있잖아. 이게 라인이 바뀌면 득세를 하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정철 이 사람은 다시 복직 가능성이 있어 없어? 굉장히 높지. 그러니까 담양에 있는 삽도 있죠. 삽도가 꽁 알아? 꽁 사냥한 거를 갖고 와가지고 옥집이라는 기름이 있거든. 기름에 튀겨가지고 술 가지고 갖고 와요. 유배주.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옥은 그거를 사토가 꽁을 기름에 튀긴다. 비싼 기름에 튀겨. 프라이드 꽁이죠. 프라이드 꽁을 해가지고 술까지 갖고 와서 저녁마다 처먹어요. 왜 그랬을까? 관직이 풀리면 나를 담양이 아니고 어디 사토로 보내줘? 나주 사토로 보내줘. 이런 시골 아니고 나주 운대를 보내주라고 말이야. 이해? 내가 봐서 해줄게. 한양 한번 구경 한번 할 텐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감사하죠. 뭐 이런다고. 이런 거 다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철이는 유배가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 교도 생활 좀 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좀 차이가 있어. 그래야 또 정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아니, 흉악범하고 정치범하고 똑같이 취급해도 문제고. 잘 모르겠다만은 지금도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있고 흉악범도 있겠지만 조금 대접은 다르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심했겠어. 그죠? 그렇게 있다가 드디어 유배가 풀립니다. 어명이 어제 너 풀렸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째 정철이 지금 관도복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부분만 나와 있어서 전체 줄거리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풀렸다는 소리 듣고 한양에 가. 경복궁으로 가. 임금 만나. 임명장 받아 안 받아? 받지. 임명장을 받아. 그럼 뭐가 되냐면 어떤 임명장 받냐면 관동 쪽에 관찰사가 돼요. 관찰사가 뭐냐면 강원도 도지사입니다. 엄청 높은 벼슬이죠. 목사가 아니고 도지사가 된 거, 관찰사가. 그러니까 관찰사 돼가지고 관찰사 심표를 받고, 그죠? 드디어 떠나. 어디로? 강원도로. 떠나면서 내가 경복궁 안에 있어가지고 임금을 직접 모셨어야 되는데 외관직에 나가 있잖아. 직책은 높더라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쉽다 그 말이지. 내가 직접 있어가지고 정치를 해갖고 임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외관직이 있다 보니까 완전 흰머리 날 것 같아. 그냥 머리 엄청 아파. 그럼 그렇고 이제 떠나가지고 취임식을 해야지. 옛날 취임식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도지사 취임식 같은 거잖아. 옛날 취임식은 물러가라 새로운 도지사님 다시 내게 피리 불고 막 그게 가는 거야. 이렇게 깃발 흘리고. 그러면 또 뭐야? 뭐 새로운 도지사래. 구경하러 나가는 거지 이렇게. 저기 생겼군. 이게 취임식이야. 그러면 각 호를 다 돌겠지. 취임식 해야 되니까 쭉 돌아. 그리고 강원도 안에 금강산이 있거든. 그죠? 금강산 안에 들어가. 쭉 돌아보다가 이제 어디로 가? 외금강, 해금강, 금강산 바깥에 동해바다 쪽으로 가. 동해바다 가가지고 그거 다 구경해. 알겠죠? 근데 산속에 있을 때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 이제 바다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아쉬워. 그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 바다 가니까 파도가 엄청 심하게. 그 심하게 친 게 뭐냐? 내적 갈등이야. 왜 내적 갈등이냐면 이 자연을 계속 구경하고 싶거든? 근데 나는 관찰사잖아. 동원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잖아. 일 안 하고 계속 자연만 구경하고 싶은 거야. 거기서 오는 갈등. 차라리 내가 뭐였으면, 내가 신선이었으면 계속 자연만 구경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관찰사여가지고 왕의 명을 받는 관찰사여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엄청 심한 거야. 그걸 막 파도가 치는 걸 안 겁니다. 그런데 이후 파도가 잠잠해져. 뭘 암시해줘? 갈등이 풀릴 것을 암시해줘. 깜빡 잠이 들어요. 깜빡 잠이 드는데 꿈속에 진짜 신선이 나타나.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정철 너는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었다고. 진선이었다고. 진짜 신선인데 불교에는 불경을 읽잖아. 불경. 기독교는 성경을 읽잖아. 그러면 신선들이 읽는 경이 있겠지. 그 경 한 글자를 네가 잘못 읽은 거야. 잘못 읽어가지고 벌로 인간생에 내려온 거야. 넌 원래 진선이었다고. 진짜 신선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벌 다 받았으면 이제 신선이 되지. 그 신선 될 건데 왜 신선 되려고 우리 생각하냐 그 말이야. 너 이미 신선이야 한 겁니다. 그리고 떠나 하늘나라로. 꿈을 딱 깼어. 나 원래 신선이었네. 그러니까 이제 뭐야? 갈등이 딱 풀리죠. 풀려가지고 바다를 보니까 바다도 엄청 펼쳐 있고 달빛이 온생에 가득해. 달빛이 온생에 가득하다는 것은 임금의 은혜가 전 세계에 가득하다. 온생에 가득하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작품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정체같이 지식 높은 사람이 기행문 같은 거 이거 쓰는데 당신은 전부 다 한자로만 쓰려고 했거든. 우리말로 이렇게 남겼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당시로 따지면.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작품들 다 번역이잖아. 근데 그때 당시 글자체로 이렇게 썼다는 자체가 참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사문학일 때 그건 정철 이렇게 한 것도 이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동되고 강호의 병이고 중요에 넣었더니 강과 호수죠. 근데 강과 호수에 병이 깊었다. 그게 아니고 강호는 자연이죠, 자연. 근데 자연에는 강과 호수만 있는 게 아니고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소나무 다 있죠. 근데 강과 호수라고 대신 비유했죠. 강호의 병이 깊어. 자, 강호의 병 밑줄 쳐놓고 밑에 나와 있죠. 천석광 연하우리 그랬지. 강호의 병은 무슨 병이냐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서 중림에 넣었대. 자연을 사랑하는 병. 밑에 뭐라 그랬죠? 천석광 연하우리. 천석은 뭐야? 천은 샘물.
샘천자. 석은 돌. 천석도 자연이죠. 그러면 샘물과 돌, 자연을 사랑하는 병은 고항병이야. 고항이 어디냐면 이 명치를 고항이라 그래요. 조선시대에 고항에 병이 생기면 탕약으로도 안 낫고요. 침나도 안 낫고 뜸들여도 안 나으래요. 낫기 힘든 병이가 자연을 사랑하는 병은 낫기 힘들다. 이게 천석고항이고 연하고질도 연자는 연기, 안개, 하는 노을. 안개와 노을을 좋아하는 것, 자연을 좋아하는 병은 고들병이다. 낫기 힘든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은 천석고항 연하고질인데 나쁘다는 뜻으로 쓴 거야? 좋다는 뜻으로 쓴 거야? 좋다는 뜻으로. 나쁜 뜻은 아닙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중림이 뭐야? 대나무, 숲. 유적지가 어딘데? 담양, 창평입니다. 담양. 유배지, 담양. 그러니까 내가 왜 유배 왔냐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있어서 이쪽 대나무 숲 유배를 왔다는 거야. 잘못해서 왔잖아. 잘못해서 온 건데 그게 아니고 자연을 사랑한 나머지 이쪽 숲속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누구 있었는데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으시니 이쪽 관동 쪽 800리에 실제로 800리 지역이야.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밑줄 주제 땡땡 누가 방면을 맡기시니 누가 그쪽 방면을 나한테 맡기시니 임금이 방면을 맡기시니 이 800리는 실제 지역 거리야. 다음 중 숫자의 개념이 다른 거 보시면 이거가 답이겠죠. 실제 800리고 다른 숫자는요 대부분 정서적 거리야.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일 여의고 이 말은 실제로 천만리가 아니에요. 엄청 먼 거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거리가 되겠죠. 간도파면 방면을 맡겨주신 임금이 의와 성은이야 가도록 마음하다. 아 임금의 은혜야 가도록 마음하다. 망극은 끝이 없다. 망자는 없다. 극은 극자. 남쪽 끝을 남극이잖아. 임금 은혜가 끝이 없구나. 옆에 연군 지정 밑줄. 연자가 무슨 연자냐면 사모할 연자. 임금을 사모하는 감정을 연군 지정, 즉 임금 생각. 나한테 관도 800리 방문에 맡겨서 관차사 신분을 주시니까 아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끝이 없구나. 망각하다 그 말이에요. 임금 은혜 감사하고 있죠? 연군 지정. 연추문을 들이달려가서 경해남문 바라보고 경해로 남쪽문을 바라보고 하직고 물러나네. 임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오니까 옥절 앞에 있다. 옥절이 뭐야? 관찰사의 심표입니다. 옥절, 관찰사의 심표. 그러면 연추문 갔지, 경해로 남문 지나갔지, 임금 만났지, 임금한테 하직 인사했지. 딱 나와보니까 관찰사 신분증이었던 옥절이 딱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담양을 출발해서 한양 가서 임금 만나고 이 관찰사 심표였던 옥절을 받는 과정까지 자세히 기록해서 과감한 생략이야. 과감한 생략, 압축, 비약. 이게 정철 문체의 특징이야. 과감한 생략, 압축, 비약. 옥절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노르기 같은 건데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위에가 좀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허리에 차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있죠? 주로 안에다 차는데요.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거예요. 있죠? 관찰시키고. 그러면은, 이게 신분증이야.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옥절만 잘 만들면 누구나 관찰사 할 수 있겠네. 그런 사기도 많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봅시다. 옥절 앞에 썼구나. 평구역 말에 가라 흑수로 들어보니. 이 평구역이 양주고 흑수가 여주다. 섬광이 원주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라는 곳으로 돌아 들어가니 이렇게 해석해. 섬광은 어디며 치악이로. 섬광이 어딘가 치악이 여기로구나. 치악까지 온 거야. 치악산. 여기 있죠. 다시 평구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 들어가니까 섬광이 어디지? 치악이 여기다. 그러니까 평구 갔다가 흑수 갔다가 섬광 갔다가 어디까지 온 거야? 치악산까지 온 거예요. 거쳐가는 과정을 다 뭐라 그래요? 여정 그러거든요. 여정이.
갑자기 또 확 생각돼가지고 나문대 보세요.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든다고 해요. 자, 소양강에서 나린물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고. 자,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고. 야, 어디로 흘러들냐? 답이 없어. 어디로 흘러들까?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 이게 옆에 보세요. 빨간색 연군지 좀 해주시고, 이게 왜 연군지정인가? 왜 임금 생각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 301이 뭐더라? 태백산맥 아니냐? 그죠? 얘가 강원도지, 얘가 금강산이지. 강원도다고 금강산이잖아. 그럼 여기 딱 자르면 우리나라 지형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네? 동고소주잖아. 그죠? 비가 내려 이렇게 흘러들잖아. 이해돼요?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 통틀어가지고 딱 세 개의 강을 빼놓고는 모든 강은 동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높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흘러요. 모든 강물은.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강물 있지? 그게 뭔데요? 한강 있잖아, 한강. 한강도 어디서 흘러? 동에서 서쪽으로. 금강도 동에서 서쪽으로. 영산강도 동에서, 다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잖아, 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금강산에서 내린 물이 어디로? 이쪽으로 흘러들잖아. 이쪽으로 흘러들면 저거 어디로 가는데? 한강으로 가지, 한강으로. 한양으로 가지, 한양으로. 그럼 뭐야? 소양강에서 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고, 답은 어디로? 한양으로 흘러들겠지. 답은. 결국 한강으로 흘러들겠지. 그럼 한강에 누가 있는데? 경복궁이 있잖아. 누가 있어? 임금이 있잖아. 그래서 연군지정이야. 임금성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연군지정이거든. 고신고국의 백발도 하다시오. 고신, 외로운 신하가 정체를 말한 겁니다. 고국, 나라를 떠나면, 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고 어디를 떠나지? 경복궁을 떠나잖아. 외관직에 나가잖아. 백발도 하다시오. 흰머리가 많기도 많고 걱정되는 겁니다. 뭐가 이해돼요? 옆에 뭐라고 왔어? 우국지정 밑줄. 우국지정은 근시무 나라국정. 외관적으로 나뉘는 거 나라국정. 자, 연군지정, 우국지정 중에 그 다음 동주밤 겨우 세워 북간정에 올라가니. 동주밤을 겨우 세워서 동주의 밤을 왜 겨우 세웠냐면 아까 백발이 하도 하시잖아. 많기도 많잖아. 그죠? 겨우 세워 북간정에 올라가니. 북간정에 오르니. 올라하니는 오르니입니다. 올라서 무엇을 하니가 아니고 오르니. 북간정에는 정제가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별에도 여기서 빨간색 밑줄 뭐라고 나왔어 옆에? 연군지정. 이게 왜 연군지정인가 또 중요해요. 삼각산 빨간색 밑줄. 삼각산이 오늘 나 무슨 산이냐고 물어보는 뜬금없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삼각산이 뭐냐면 북한산입니다. 저거라 할 때 저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왜 저거라 할 때 적냐면 내가 수업을 하다가 종합반에서는 해준 게 몇 개 없잖아. 예를 들면 그죠? 그럼 이제 그 작품이 나온다면 나온 게 정해져 있어. 제발 좀 하라는 대로 해. 또 심화 수업할 때 작품 분석하면 이런 것도 시험 나온다고 하면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딱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한 번 나오면 다시는 그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작품 분석할 때 작년에 관도벽이 나왔다. 관도벽 공부하면 맛이 간 놈이에요. 그냥 이렇게 되거나 보는 것이지 냈던 작품이 그대로 내주면 절대 안 씁니다. 여기 있죠? 다른 작품들 다 주라고 말이고 나온 것들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죠. 저거 할 때 적어야 돼 남자분이. 그 다음 삼각산 북한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하마면은 웬만하면 보이리로다. 웬만하면 보일 것 같다. 제일 높은 봉우리죠. 그럼 북한산은 어디 있어? 한양에 있잖아. 한양에 제일 높은 봉우리는 누군데? 임금이잖아. 임금이 웬만하면 보일 것 같다. 임금이 보일 것 같은 거야. 임금 생각이죠.
그래서 연군 지정입니다. 궁왕 태골태 오작이 지적이니 궁의 왕 후곡으려 궁의 왕 태골터 궁에 죽고 태골도 무너지고 태골터만 남았어. 태골태 오작이 지적이니 오작은 까마귀 오 까치 작 까마귀 까치가 지적이니까 천거 흥망을 아는다 모르는다. 천년 전에 흥했다 망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오작한테 물어봅니다. 흥하고 망한 것을 알고 오짓느냐 모르고 오짓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옆에 보세요. 인생무상. 인생무상. 무상한 거죠. 왜? 궁에 뒤지고 터만 남아있잖아. 맥수미타는 뭐야? 나라에 대한 슬픔이죠. 후고를 망한 거. 회왕리의 이름이 마추와 같은 해석 중요합니다. 물러가라고 가고 있는데 여기도 회왕이라는 지명이 있는 거죠. 정철이가 있었을 때 회왕하면 중국에 회왕이 있거든. 중국 회왕에 급장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사또 급장이라는 태수가 있는데 이 급장의 태수는 그만큼 뭐야? 정치를 잘했어. 선정을 베풀었어. 선정을 베풀 때 급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회왕에. 근데 강원도를 지나가는데 여기서부터가 회왕 땅입니다. 한 거야. 중국에 회왕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스릴 이 강원도에도 관동에도 뭐가 있네? 회왕이 있네? 그래서 보세요. 회왕 이름인데 회왕 옛날 이름 이가 아니고 뜻은 회왕 이름 과로 해석해야 돼요. 비교 부사교 조사로. 회왕 옛날 이름과 마추와 같으시고 마침 같구나. 회왕 옛날 이름과 마침 같구나. 그러면 뭐야? 나도 누구처럼 급장이처럼 어떻게 했다? 정치를 잘하겠어. 급장의 풍채를 고쳐 해볼게요. 급장의 풍채를 고쳐는 다시 고쳐가 다시가 뜻입니다. 100번 고쳐주고 100번 다시 주고 이 말이야. 고쳐 안 해볼까? 급장의 모습을 다시 안 볼 것인가? 다시 볼 수 있다 없다? 다시 볼 수 있다. 내가 급장처럼 뭐 하겠다? 선정을 펼치겠다. 옆에 보세요. 선정의 포부. 줄여서 선정포부라고 하거든요. 선정에다 포부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나머지는 점을 좀 먹고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마치